안녕하십니까. 신주식 인천이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네, 뭐 베트남에서 방미, 네, 김치 방미, 빵에다가 이렇게 김치를 곁들여 먹는 거죠. 네, 이런 시식도 하고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 베트남 청년들과 김치 반미 시식, K 브랜드 챙기기. 베트남에 가면은 사실상 시장에서도 김치를 팝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컵 정도, 요 정도의 김치가 만동이에요, 만동.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00원 정도인데, 이 김치가 거의 뭐 한국 김치하고 유사합니다. 그리고 맛도 아주 굉장히 유사한데, 뭐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김치, 포장김치를 많이 팔아요. 그런데 이 제가 재래시장에 갔는데, 재래시장에서 요런 컵만한 데다가 김치를 파는데, 이 김치를 이렇게 올려놓고 파는 거죠. 얼마인가 봤더니 만동. 그러니까 한 5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500원. 네, 그래서 먹어봤는데, 거의 뭐 한국 김치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쌀국수를 먹을 때, 한국 사람들 김치 생각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시장에서 김치 하나 사다가 먹으면 좋고, 또 베트남 이렇게 식당들이, 우리가 이제 뭐 베트남 생각하면은 쌀국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주로 베트남 사람들이 뭐 아침이나 점심에는 쌀국수를 먹어요. 근데 저녁에는 보면은 이 뭐 회식하는 것들, 또 이렇게 뭐 길거리 이렇게 보면은 샤브샤브하고 구이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구이하고 이제 샤브샤브를 많이 먹는데, 그 먹을 때 그 김치를 사 갖고 가서 김치를 싸서 먹게 하고 김치를 볶아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식당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베트남 요리사들이 식당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뭐 한국인 집합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인 타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반 거리에 보면은 한국 식당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닭갈비집도 있고. 그래서 그 요리사가 한국 사람인가, 주인이 한국 사람인가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와서 뭐 요리학과,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리학과에 굉장히 많이 보냈는데, 한국의 요리학과에 가서 이제 요리학과를 졸업하고 뭐 한국에도 취업을 하지만 베트남에 와서 한국 식당을 오픈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이제 또 이렇게 뭔가 베트남 음식에다가 한국 음식을 퓨전화한, 이렇게 통합화한 그러한 음식들이 꽤 있죠. 그래서 이렇게 김치 반미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베트남은 이 한국이 베트남에서의 이 외교 1등급입니다. 1등급. 네, 그래서 미국과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외교가 3등급 이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3등급, 4등급 이런 식. 그런데 이제 한국은 1등급이에요.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 좀 우리 기업들이 기회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고통을 받는 게 이제 이 베트남의 그 일방적인 행정들인데, 그런 것들을 제어해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사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직접 민원들을 접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억지 행정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한 부분들은 좀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신짜오 인사 건넨 윤, 네, 한국어 열공, 베트남 청년들 격려. 그 베트남 한국어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뭐 중학생들도 와서 공부하고, 초등학생들도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영어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베트남에 가면은 영어 학원들이 뭐 아주 대규모 영어 학원들이 많은데, 한국어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 영어, 또 중국어, 중국어 학원들이 많고 일본어 학원들이 덜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학원들이 있는데, 한국어 학원들은 한국인 선생님이 있어야지 여기가 좀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 선생님들, 네, 근데 한국어 선생님들 이제 월급이 안 맞으니까, 네, 그러니까 좀 어렵죠. 네, 그리고 이 세종학당이 있는데 이게 이권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어, 또 결혼 이주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국어 가르치는 기관들, 여기에도 이권 개입이 되면 안 된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수료증만 있어도 비자를 받는데 혜택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권으로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어디 가나 이제 그렇게 작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의 많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의 이 한국어 시장을 공략해서 들어갔을 때, 이게 세종학당이라든지 또는 뭐 결혼 이주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들이 뭔가 이 특혜를 줘가지고 경쟁에서 밀리게끔 하는 그러한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어쨌든 뭐 많은 한국인들이 들어가서 한국어 이 좀 열풍을 좀 일으키면은 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약 10,000개가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으로도 취업하고 한국의 유학이나 근로자, 또 뭐 결혼, 또 한국에 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베트남 경제사절단이 무려 205명이다. 제조 넘어서 금융 IT로 협력을 확대한다. 이 베트남이, 제가 처음에 2005년에 처음 베트남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PC방이 그렇게 많은 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IT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이 금융은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이자가. 그런데 좀 신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은행에 대한. 그래서 사실 그 금고 문화가 강합니다. 금고나 금, 이쪽으로. 그래서 뭐 우리나라 요즘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굉장히 많이 이제 제일은행으로 성장이 됐죠. 네, IT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네, 윤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 새로운 30년 출발점이다. 네, 이 협력을 잘 맺어가면은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윤 대통령 부부 베트남 방문, 베트남 도착, 최대 규모 경제 사절단과 동행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사실상 미중에 너무 의존도를 높이면 안 돼요. 네, 미중이 아니라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나 또 인도 태평양 이쪽으로, 동남아 이쪽으로 넓혀야 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교역할 때 원화와 그 인도네시아 돈 루피아를 함께 쓰기로 그렇게 이제 협력을 맺는다 그러는데, 이거 이제 베트남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한국 돈이 쓸 수 있게끔, 그래서 그래야지 한국 돈이 준 기축통화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K푸드 더 사랑해달라. 이게 한국 음식이 거의 현지화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네, 동포 오찬 간담회. 네, 베트남은 인태 핵심 협력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베트남이든 어디든 간에 이 대사관에 교민 감사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민으로 하여금 감사, 그리고 교민 명예 영사 제도를 둬서, 특임 영사 제도를 둬서
교민 특임 영사, 교민 감사 제도를 둬서 이 대사관을 아주 철저하게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특히 비자 장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한국어 기관, 세종학당이라든지 또는 결혼 이주 한국어 센터 지정해 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수료증만 받아도 인정받게끔 하고 다른 데에는 토픽이라는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지만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경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불공정한 경쟁이 되는 거죠. 그런 특혜, 한국인들이 그런 머리를 참 잘 쓰는데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 공정하게끔 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비리, 대사관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비자 비리가 많이 터졌죠, 베트남에서도. 그래서 교민 특임 영사제, 교민 감사제도를 운영해서 전 대사관에, 전 영사관에 교민 감사, 교민 특임 영사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 시장 두드리는 K방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무기 산업은 이거는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무기가 소비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홍익인간 정신에 맞지 않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전쟁에 쓰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를 지키는데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되돌아와요. 인과응보로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은 반도체라든지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키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베트남의 이제 국빈 방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향상이 되길 바라고, 특히 이제 한국 기업들, 베트남에 진출한 1만 개의 한국 기업들, 그리고 한국의 약 20만 명의 베트남 사람들, 또 베트남의 약 20만 명의 한국인들 서로 바르게 협력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서로 위조하거나 또 서로 싸우고 무시하고 이러지 않고 올바른 협력으로 나가서 윈윈하고, 또 대한민국은 미중의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자체 협력망, 자체 무역망, 자체 공급망을 넓혀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